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6 현장,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그곳에서 유독 한 부스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젠슨 왕이 삼성전자의 로고가 박힌 작은 칩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객석에선 짧은 탄식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졌죠. 그가 들고 있던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반도체 기술로 도달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영역, 바로 16단 적층 HBM4E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삼성이 기어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정보를 캐낸 게 아니냐고요.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이 16단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안다면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소름 돋는 성취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도대체 삼성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전 세계 공룡 기업들이 이 작은 칩 하나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단순히 스펙 숫자를 나열하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비웃으며 전 세계 AI 생태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다시 쥐려 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전략의 속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 GPT나 화려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 그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는 사실 굶주린 사자 같은 그래픽 연산 장치, GPU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자의 입은 거대한데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손이 너무 느려진 거죠. 여기서 먹이를 전달해주는 손이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AI라도 기억 저장소에서 정보를 꺼내오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멍청한 천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HBM3E라는 기술로 이 갈증을 해소해 왔지만 AI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파트를 더 높이 올리는 방법뿐이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옆으로 늘릴 공간이 없으니 위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칩을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아파트 층간 소음처럼 신호 간섭이 심해지고 무엇보다 한여름 좁은 방에 16명이 모여있는 것 같은 지옥 같은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12단까지만 해도 이제 더 이상은 무리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었는데 삼성은 여기서 16단이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4층을 더 올린 수준이 아니라 중력과 열역학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꼴이나 다름없죠. 상상해보세요. 머리카락 굵기에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칩 16개를 종이장처럼 포개어 놓았는데 그 사이사이로 초고속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수천 개 뚫려 있습니다. 이 칩들이 서로 열을 주고받으며 타버리지 않게 유지하면서도 오차 범위 제로에 가까운 정밀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삼성이 이번 GTC 2022에서 보여준 16단 HBM4E는 그야말로 기술적 광기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존의 HBM3E와 비교하면 데이터 처리량은 2배 가까이 뛰었고 전력 효율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수치가 발표됐을 때 경쟁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이 불가능의 늪을 건넜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적층 공법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칩을 쌓을 때는 미세한 구슬 같은 범프라는 것을 이용해 칩과 칩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16단쯤 되면 이 구슬의 높이마저 사치가 되어버리죠. 칩 전체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층수는 늘려야 하니 결국 칩을 더 얇게 깎고 연결 부위의 간격을 극한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삼성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업계를 뒤흔든 어드밴스드 TC-NCF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얇게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칩이 얇아지면 휘어지기 쉽고 공정 과정에서 깨질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마치 젖은 습지 위에 16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것과 같은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휘어짐 현상을 제어하는 특수 소재를 개발해냈고 이를 통해 16단이라는 마의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양산 수율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모든 회의론을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숫자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제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NVIDIA로 향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셋인 루빈 시리즈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16단 HBM4E가 필수적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과거 삼성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잠시 놓쳤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경쟁사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16단이라는 초고집적 시대로 접어들면서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정밀하게, 누가 더 견고하게 나노미터의 수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된 것이죠. 이처럼 16단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단순히 칩을 4개 더 얹었다는 물리적 계산 이상의 공포를 업계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동안 납땜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해 왔거든요. 아주 미세한 납구슬인 솔더 범프를 칩 사이에 넣고 열을 가해 녹여서 붙이는 식이었죠. 그런데 16단을 쌓으려면 이 방식 자체가 거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구슬의 높이 때문에 전체 칩이 너무 두꺼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구슬 사이사이의 빈 공간이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최악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미불을 겹겹이 덮어놓은 것처럼 칩 내부의 온도가 치솟아 결국 회로가 녹아내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죠. 여기서 삼성이 꺼내든 회심의 일격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외계인 고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기술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두 개의 매끄러운 유리판 사이에 접착제나 나사 하나 없이 그냥 갖다 붙였는데 분자 단위로 서로 딱 달라붙어 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닿게 해서 전기 신호를 통하게 만드는 이 방식은 기존의 구슬 방식보다 연결 통로의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덕분에 16단을 쌓아도 12단 제품과 전체 높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기적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아파트 층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층수만 12층에서 16층으로 늘린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천장과 바닥의 두께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니 얼마나 소름 돋는 정밀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AI 시대의 괴물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들은 갈수록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삼키려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성능을 다 내지도 못하고 다운되어 버리겠지만 삼성의 16단 HBM4E는 하이브리드 본딩 덕분에 열 방출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구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열이 고속도로를 타듯 칩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전기료와 발열인데 삼성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버린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삼성 부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삼성이 수율 문제로 고전하며 경쟁사의 주도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번 GTC 2026에서 공개된 16단 A 그야말로 왕의 귀환을 선포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삼성의 기술력이 단순한 추격을 넘어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격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술적 난도가 너무 높아서 장비부터 공정 프로세스까지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삼성이 수년간 조용히 칼을 갈며 준비해온 초격차의 진수가 여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래봐야 메모리인데 삼성이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HBM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커스텀 HBM의 시대, 즉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메모리를 튜닝해서 납품해야 하는 고도의 맞춤형 비즈니스로 변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이걸 설계하는 팹리스 능력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라인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모리는 A사에서 사고 파운드리는 B사에 맡기고 패키징은 C사에 부탁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삼성 한 곳에만 맡기면 설계부터 16단 적층, 최종 검수까지 한 번에 해결되니까요. 이 효율성은 곧 돈으로 직결됩니다. AI 반도체 하나에 수천만 원을 잔토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장에서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성능까지 압도적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심지어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HBM4E는 전력 소모량을 이전 세대 대비 30% 이상 절감했다는 데이터까지 제시했습니다. 24시간 풀가동되는 수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겐 이 30%라는 숫자가 수조 원의 비용 절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삼성의 16단 적층 기술은 단순한 높이 쌓기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유지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된 셈입니다. 주변 경쟁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역시 16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가능성은 그들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기존 공법을 고수하며 16단을 쌓으려니 발열과 두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당장 삼성처럼 공법을 바꾸자니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비와 수율 확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거죠. 삼성이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급소에 돌을 놓은 듯한 형국입니다. 이 기술적 성취 뒤에는 이름도 없이 밤을 지새운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을 겁니다. 1나노미터의 오차를 잡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패할 때마다 역시 안 되는 건가라는 회의론과 싸워야 했을 그들의 고뇌가 이 16단 칩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젠슨왕이 삼성의 16단 HBM4E 샘플 위에 직접 사인을 남기며 경이롭다는 찬사를 보낸 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의 극한을 본 동업자로서의 경외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6단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미 삼성 내부에서는 24단, 나아가 32단 적층을 향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대단한 기술력이 과연 삼성만의 잔치로 끝날까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 벌어질 생태계의 독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단순히 부품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시스템 그 자체로 봐야 하거든요. 구글이나 메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전용 AI 칩을 만들고 싶어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메모리 따로,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알아봐야 하는 복잡한 구조보다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숍을 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삼성이 그리는 턴키 전략의 정체입니다. 16단 HBM4E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첨단 패키징 기술과 그 칩을 구동할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설계 자산까지,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다시 줄을 서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이 없으면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AI 로드맵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맛집을 운영하는데 최고급 식재료를 재배하는 농장과 그 재료를 기가 막히게 조리하는 주방, 그리고 손님에게 배달하는 시스템까지 한 주인이 꽉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경쟁사들이 식재료 하나에 매달릴 때 삼성은 식탁 전체를 차려버리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특히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면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메모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고객사마다 우리는 발열이 더 적어야 해요, 우리는 전송 속도가 10% 더 빨라야 합니다라는 까다로운 요구를 하거든요. 삼성은 자신의 파운드리 라인에서 이 모든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16단 칩을 깎아냅니다. 이건 마치 맞춤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원단 공장까지 직접 운영하는 격이니 속도와 품질 면에서 상대가 될 리 없죠. 경제적 논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AI 반도체의 단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쌉니다. 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불량 하나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죠.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16단 적층 기술은 단순히 층수만 올린 게 아니라 수율의 안정성을 함께 가져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공법이 안정화되면 공정 단계가 줄어들고 이는 곧 생산 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삼성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대량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고, 삼성은 그 전환점에서 16단이라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1.5cm도 안 되는 작은 칩 하나가 바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6달러는 벽을 넘은 기술은 이제 24단, 32단이라는 더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들, 언젠가는 그 성능의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보여준 이 적층 기술은 그 한계점을 수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뇌신경망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뉴로모픽 반도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형태가 바로 이 고층 빌딩 같은 HBM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AI는 더 복잡한 추론을 더 짧은 시간에 수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비서가 아닌 진짜 지능을 가진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물리적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더 거대해질 거예요.
아무리 얇게 깎아도 원자의 두께보다 얇아질 수는 없으니까요. 16단, HBM4E는 그 의지의 집약체이며 전 세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는 그 숫자가 아니라 삼성이 보여준 집념, 그 자체였을 겁니다. GTC 2026에서 기술의 정점을 증명해낸 삼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2026년 이후에 반도체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단순한 메모리 강자를 넘어 AI 생태계의 설계도를 직접 그리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삼성.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제국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16층 높이의 데이터 고속도로가 열어줄 새로운 세상. 그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